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지사 대표님 여기 오셨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 우리 저 인사. 예, 반갑습니다. 여기 또 나디금 분이 또 계시네 여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이런. 안녕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니테크 대표 최세영입니다. 이번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KC 인증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제품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인증, KC 인증, 안전 인증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인증 받은 뭐 내용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올해 24년 3월 22일부로 휴대용 배터리, 임산철 배터리, 캠핑용 배터리들이 KC6219라는 이제 법을 적용받아서 생산, 판매,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뭐 BMS나 원자재를 국내에서 단순하게 조립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만 해서 나갔다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보호회로 자체를 완전 새롭게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컨트롤이 안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게끔 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럼 내가 컨트롤 한다는 것은 네. 그 기존에는 BMS라는 제품을 중국에서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기술로다가 조종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그렇죠. 이 소비자가 아니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이 회로 가지고 인산철도 쓸 수 있고 리튬 이온도 쓸 수도 있고, 세팅하는 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든 배터리에 적용이 가능하게끔 일종의 컴퓨터예요. 작은 컴퓨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CPU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MCU라는 컴퓨터 CPU가 들어갔고, 또 블랙박스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정세로,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나고 이 보호회로가 작동을 했는지 메모리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총과 지금은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세세하게 네. 이렇게 우리가 인증이 이렇게 까다롭게 바뀌게 된 네. 가장 큰 이유와 네. 그러면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 사고가 났던 원인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보호회로들은 쇼트가 나면 일시적으로 출력이 제한이 됩니다. 탁 멈춰요. 그런데 이게 충격이나 진동으로 다시 떨어져서 원상복구가 되면 회로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게 차량이라고 했을 때게 진동에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불똥이 튀고 불꽃이 튀면서 이 불꽃들이 인화 물질에 붙어서 차량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더 큰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 번만 쇼트 나서 이게 단락이 탁 회로가 잠겼다 떨어져도 회로가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될 수 없게끔 한 번에 사고가 나면 모든 게 출력이 제한이 돼 버려서 이걸로 반복으로 인한 사고가 안 나게끔 이중화 안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전압, 과전류, 과온도에 관한 요 세 가지 중요한 인자에 대해서는 회로가 잠기면 절대 안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잠기면 공장에 오셔야 돼요. 제조사에 오셔야 돼요.
그럼 일단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예,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는 반드시 제조사로 와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검사에는 안전장치 18가지에 대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온, 과전압, 과전류에 관한 요 세 가지는 회로가 잠기면 공장에 본사가 오셔 가지고 푸셔야 되고, 나머지 15가지는 회로가 잠겼다고 해도 전원 버튼만 한번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사소한 원인들은 다시 리페어 복구가 됩니다. 요런 내용들은 블루투스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상 원인, 왜 차단이 됐는지 에러 코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 어플 설명에 대해서 블루투스를 보는 어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죠. 예, 예. 법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예,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통신 포트가 있어야 돼요.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단순하게 내장만 해놓고 볼 수 없다 하면 이것도 참 답답한 무용지물이라서 저희들은 블루투스 기능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배터리 내부 상태나 배터리 상태의 배터리의 셀 전압이나 전체 전압, 델타 전압, 그리고 과전류나 과온이나 과전압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 에러 코드까지도 디스플레이 될 수 있게끔 세팅해 놨고, 또 이 보호회로가 몇 볼트에 차단이 되고 몇 볼트에 다시 리페어가 되고 하는 세팅값까지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블루투스 어플에 그 기능을 담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 블루투스 어플을 사용하는 게 의무는 아닌데 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블루투스를 선택해서 어플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리셋을 16가지? 18가지 중에 3가지는 본사를 와야 되고, 본사를 와야 되고 네, 15가지는 껐다 키면은 그렇죠. 리페어가 되게끔. 예, 예. 그럼 그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과전압, 과전류, 과온입니다. 먼저 온도. 이번에 저희들 BMS가 5kg 이상의 ESS 기준으로 이중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BMS로 기능 검사를 맡았어요.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놓은 걸 보니까 5kg 이하의 단순한 MCU에 관한 기능성 검사만 간단하게 패스해서 놓은 인정받은 업체들도 있던데, 5kg 이상하고 5kg 이하는 엄격하게 검사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각 온도 센서도 이중으로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에 메인 온도 센서가 고장 났을 적에 그 온도 센서를 보정하기 위한 2차의 온도 센서가 있어야 되고,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 센서들도 하나가 메인이 고장이 났을 적에 또 다른 차선책으로 그 온도 센서를, 고장난 온도 센서를 대체할 온도 센서를 하나 더 보강해야 되는 이중화 안전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압 측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kg 이상하고 5kg 이하에서는 BMS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품들이 구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kg 이상도 그렇고 5kg 이하도 그렇고 동일하게 5kg 이하의 제품들도 5kg 이상의 기능을 가진 더 안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5kg라는 건 기준이 뭔가요? 출력 배터리 용량 5kW. 5kW. 예. 아,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의 안전, 두 번씩의 안전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가 고장이 나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보완 장치가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아, 그래야지만 이게 승인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과온, 그거는 과온에 관한. 과온 모든 기능, 과온, 과전압, 과전류에 관한 전부 다 이중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기로 이번 신제품을 개발하시면서 이 BMS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전 BMS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BMS는 그냥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칩으로서 딱 정해진 값만 작동할 수 있게끔 자기 그 프로그램이 아니죠. 전용 칩으로 기계식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조그만 소형 컴퓨터가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임의로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에 세팅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간 조그만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가지고 오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더라도 기계식으로 만들었다 하면 지금은 뭐 AI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값을 넣고 수정하고 얼만큼 바꿀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컴퓨터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뭐가 어떤 질문 하셨죠? 아,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번 BMS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다 나왔네.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면 한 가지로 뭐 결론을 내리자면 네, 예전에 쓰던 BMS는 다 만들어진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뱅크를 제작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 나오는 BMS는 뱅크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다 조절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메모리가 가능한 거네요, 그죠? 그죠. 우리가 조정이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뱅커만의 특징이에요. 모델이 한 개 있을 경우에는 한 개 모델을 차나 좁은 공간에 놓고 그 뱅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다르게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각자 원하는 스타일 놔두려고 하는 공간 위치나 공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뱅크 여러 가지 중에 한 개를 골라서 가장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죠? BMS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BMS는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갖다 놓고 우리가 맞춰 써야 되는 경우고 지금의 BMS는 뭐 어떤 걸 가져와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맞게끔 뭐 500A, 600A, 1000A 얼마든지 충전 전류량, 출력 전류량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이 BMS 한 개로 최고 작은 230부터 많은 560A까지 모든 충반전 전류량을 다 조정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 BMS 하나로요. 예. 예전에 BMS는 260이면 260, 350이면 350 이렇게 출력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었죠. 충전도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요거 한 개로 뭐 물론 한 개가 많은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에요.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작은 230A 이렇게 고출력을 BMS를 연결한다고 해도 배터리가 서포트 못하면 BMS 자체도 뭐 오버스펙이 되는 거고 또 과하게 작은 용량에서 높은 출력을 뽑으면 분명히 배터리도 데미지를 입어서 적정 시간 사용하는 게 제한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용량에 따라 충전 방전 횟수, 그 암페어 수를 차등을 뒀어요. 작은 용량은 충전량도 작고 출력량도 작고 용량이 커지면 충전량도 많아지고 출력도 많아질 수 있게끔 용량별로 충방전 암페어 전류량을 제한을 뒀습니다. 차등을 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파워뱅크가 지금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내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기 저희 배터리 내부입니다. 뭐 예전에도 저희 제품이야 다른 회사 제품하고 차별된 게 뭐 껍데기만 봐서는 다른 제품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박람회 가서도 저희 내부를 공개하고 저희 지사에서도 사실은 내부를 공개해서 얼만큼 자신 있는지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또 믿음을 가게끔 이제 믿음을 심어주려고 사실 뚜껑을 오픈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에 배터리를 잡아주는 내부 홀더라고 하죠. 배터리 홀더라는 거를 예전에는 백라이트라는 소재를 그 조각기 NC 조각기 위에 올려놓고 가공을 해서 일일이 가공해서 배터리 홀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이 백라이트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공성이 힘들고 또 이 페놀 수지가 돼서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에 안 좋은 냄새를 맡게 되고 또 그 분진 가루가 날아다닌다 하면 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해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배터리 용량별로 금형 사출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금형을 만들어서 이제 기계로 찍어내서 배터리 홀더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게끔 ABS 난연 소재를 써서 이렇게 배터리 홀더를 만들었어요.
오히려 뭐 먼저보다 네. 더 정확도는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기계로 찍어내는 거니까 똑같이 빵처럼 굽히죠. 뭐 예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만들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죠.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번에는 뭐냐면 가로 세로 방향을 얼마든지 내가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서 아이디어를 금형을 만든 거라서 얼마든지 가로로 넓힐 수도 있고 세로로 넓힐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금형 사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션트정도 2개나 달려있네요. 예, 아까 이중화 안전장치라고 했었죠. 예.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에 세컨드가 첫 번째 그 기능을 커버할 수 있게끔 센싱을 2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부속들이 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수 국내산인가요? 그렇죠. 거짓 뭐 일부 중국에서 온 것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KC 제품도 있고 중국에도 인정받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다 국내 제품을 했다는 건 아니고 인정받은 중국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기 아까 보니까 케이블에 보니까 그 인증 케이블이라고 예, 예. 다 기재가 되어 있던데 예, 예. 지금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전선들도 메인선 같은 경우도 예, 예. UL 3512 UL 인증받은 제품으로 EAWG로 통일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EAWG가 환산하면 한 35스퀘어 이상 되거든요. 35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으로 UL 인증받은 제품으로 실리콘 전선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보다 좀 선이 많이 굵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25스퀘어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35스퀘어 정도죠. 그 블루투스 칩도 그렇고 뭐 다 캐시 인증받은 제품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거기에 얘기죠? 인증을 못 받으면 인증이 없는 제품을 쓰게 되면 뭐 62619 인증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인증받은 제품을 쓰고 또 이런 거를 써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할 거 없어? 네, 저는 그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BMS로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 될 텐데 이런 뭐 초기에는 약간 패치를 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수정 작업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BMS는 이런 수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한 상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인증을 받고 나면 수정하게 되면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게 거친 게 해시코드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거는 서너 번을 우리가 인정받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우리 프로그램 해준 업체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정을 받았고 더불어 우리한테 가장 적당한 해시코드 즉 세팅 값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2-3번의 그 수정 작업을 이미 했어요. 수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테스트하고 했으니까 더 이상의 버그랄까 수정한 작업이 없게끔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세팅 값을 맞춰서 갖고 다음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변경 사항을 있다고 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 유니테크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전류 단자도 이렇게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XT90이라든가 뭐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12V 단자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자를 여럿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이죠. 한 개의 단자에 여러 개 출력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출력들이 한 개 단자에서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한 개 단자에서 모든 전기가 흘러나간다 하면 분명히 병목 현상 때문에 열이 생기게 되거든요. 뭐 열이라는 게 불이 안 난다 뿐이지 열이 높아지면 불이 날 수 있는 건덕지는 얼마든지 있고 또 화재의 위험이나 회로의 안전장치상 수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열에 관한 부분들을 분산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에 몰아서 연결보다는 2-3군데에 나눠서 병목 현상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흐름이 잘 되도록 열이 안 나도록 그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도 한 군데에 다 몰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자가 있으면 골고루 분산해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것은 이제 인증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완제품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럼 유니테크에서 이 인증을 받고 시중으로 나오게 될 제품들에 대해서 종류라든가 예. 아니면 용량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0A부터 560A까지 총 배터리 용량의 차이는 230, 280, 350, 460, 560 이렇게 총 5가지 용량별로 모델은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인증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는 이렇게 용량이 다양하고 모델이 다양해서 기본 모델만 6가지 하드웨어 모델이고 파생까지 해서 총 16가지 모델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중간에 같이 파생내는 모델들은 단자 개수나 단자 종류가 통일이 돼야 돼요. 개수가 한 개라도 차이가 나면 파생 신청이 안 돼서 그 전면판 수정 작업하는 것도 막판에 가서 수정하고 막판에 가서 수정하고 해서 시간이 그냥 일주일이 하루같이 금방금방 시간 소모한 게 참 많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니테크가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주 타겟 고객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주로 유니테크 제품을 사용하게 될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뭐 대부분이 개인 소비자가 저희들 수요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 수요자 그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분명히 업체분들도 저희 배터리를 가져가겠지만 뭐 최종 목적 그 소유자는 아마 개인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62619 인증을 유럽 인증하고 동등한 KC 619 인증이 돼서 아마 UL 기준이나 KC 인증을 인정해주는 이제 외국에서도 아마 오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지죠. 얼핏 봤더니 케이스가 색깔이 한 3종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용량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그냥 차이를 둔 거예요. 예전에는 한마톤 하이실버 단일색으로 모든 용량을 통일했는데 뭐 그 색이 나쁘다기보다는 뭐 사실 이게 매립되고 나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보기 좋고 먹기 좋다고 그 용량별이라도 좀 차별을 두고 색깔의 차이를 두고 세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캠핑이나 이제 작업이나 뭐 선박이나 여러 가지의 민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 네. 뭐 소비자가 알아야 될 뭐 안전을 위해서 네. 주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인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좀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배터리를 만들고 장착하고 설치하고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에이스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 설치하는 과정에 소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되겠지 하는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쉽게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게 많았었어요. 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고 연결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연결하는 단자들이 터무니없이 가늘다든지 아니면 연결하는 터미널 자체를 너무 쉽게 뭐 손으로 벤치로 뭐 심지어 저 이빨로 깨물어서 터미널 작업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뭐 연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데 가는 전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사고가 나고 위험한 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난다. 대부분의 원인은 나는 정상적으로 작업했고 배터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고 캠핑카 사고 나는 것들 있잖아요.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장착하고 설치하고 이런 성규격이나 단자 터미널 연결을 잘못해서 나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 이 BMS는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원인들이 요 메모리에 딱 이상 기록이 다 에러가 코드가 잡혀요. 쇼트 나면 이게 과전류가 흐르거든요. BMS에 과전류로 차단됐다가 메시지가 딱 떠버려요. 정상적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잘못해서 쇼트가 났다. 이건 뭐 이제는 뭐 제조사 배터리 회사에 이상 있다고 말 못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원인이 여기 다 적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만약에 자신이 없으신다 한다면 저희 지사나 전문 장착점에서 비용이 조금 들어도 전문가한테 맡기셔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
유니테크 파워뱅크가 이제 네. 시작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예.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졌고 시장 점유율도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12V 배터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정도로 계속 6가지 모델, 총 16가지 6가지 기본 모델에 파생해서 총 16가지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인증이 나올 거고, 이제 24V 배터리 인증 들어갈 거고요. 24V 인증이 나오게 되면 12V 인버터 내장형 배터리 인증 받는데 주력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너무 많이 팔려서 공장이 막 과부하가 걸리면 어떡하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부하 걸려서 대박이 나면 좋겠는데, 저는 그 욕심을 조금 안 내요.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랬고, 많이 팔리기보다는 한 개를 사용하더라도 AS 안 나고 사고 안 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게끔만 판매가 되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뭐 밥은 먹고 사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되고, 뭐 나중에 은퇴할 때 아이 공장 팔면 퇴직금 나오겠죠, 그죠?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서 뭐 한 개 더 팔자고 목숨 걸고 또 다른 업체 잡아먹자고 다른 업체로 네거티브 홍보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제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고, 물량이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아마 주문하신 분들이 기다려야죠, 그죠? 제가 거기에 충족하자고 직원을 뭐 늘린다든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급적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빡세더라도 회사를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유니테크 대표님이 되시고 많은 지사장들이 이제 전국에서 대표님만 바라보고 목을 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